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7장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7, 8, 9장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이 복소 적분입니다. 복소 적분. 복소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는 이 코시 티오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9장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이 코시 티오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 코시 티오렘 하나만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시 티오렘 자체도 뭐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 뽑아 먹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특히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좀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먼저 뭐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칼큘러스라고 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미분이랑 적분 사이의 관계를 잘 얘기를 해주고 적분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적분 계산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x제곱 적분하면 뭐가 되냐라고 물으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x제곱을,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x제곱이 되는지를 찾고 그 함수를 찾으면은 걔가 바로 그냥 부정적분이나 뭐 정적분 값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뭐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건 우리가 지금 크게 관심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실변수일 때 f가 이런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고 적당한 구간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적분하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확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려는 함수는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이런 함수이고,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2차원을 생각을 하는 거죠.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그러면은 우리가 2차원에서 어떤 걸 따라 적분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선적분, 뭐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떤 복소 함수를 적분을 하긴 할 거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죠. z, 변수를 z로 쓰니까 z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제 어디에서 적분을 할 거냐 하면은 어떤 곡선, 복소 평면 위에 있는 어떤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소 평면이 있고 어떤 이런 적당한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어떤 적분을 생각을 할 거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적분학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었냐면 이따가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뭐 그린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밑에는 이제 별로 쓰이진 않지만 뭐 그린 정리랑 이제 대응돼서 이제 비슷한 것들 몇 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발산 정리라고 부르는 거, 다이버전스 티오렘이라고 불렀었던 거, 아니면 뭐 스토크스 정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잠깐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메인인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R2 2차원 평면 위에서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를 잠깐 언급을 한 거고, 그린 정리는 이따가 잠깐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거는 이제 이런 거, 어떤 곡선 따라서 복소 함수를 적분을 하겠다. 그럼 이제 진짜로 얘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잠깐 만나볼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우리 관심사는 복소 함수 당연히 관심 있고,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지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떤 곡선을 따라 적분을 할 거냐. 우리가 1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수로 가는 함수를 적분할 때에는 적분하는 구간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a, b든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상 적분 같은 거를 생각을 하든 구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었죠. 왜냐면 어차피 그냥 1차원에 있는 애들이니까
뭐 유한한 구간이든 아니면은 뭐 이상적분에서 쓰이는 뭐 1, 무한대 뭐 이런 무한한 구간이든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이제 2차원으로 오면은 이제는 곡선이 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1절에서는 이제 뭐 곡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미적분학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그때 배웠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선 하나 주어지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매개화죠, 그렇죠? 매개화. 곡선을 어떻게 매개화할 거냐. 그래서 어떤 곡선을 따라 적분해라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원을 따라서 뭔가를 적분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원을 매개화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매개화를 해서 뭐 매개변수를 이용을 해서 매개화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적분을 잘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복수 함수를 다루니까 함수를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적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적분도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의 실수부를 취하나 처음부터 실수부를 취해 놓고 적분하나 똑같습니다. 이게 믿기지가 않으면은 진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겠죠. 적분이 갖고 있는 이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이 더한 거 잘 쪼개주고 상수배는 그냥 잘 이렇게 쪼개진다. 요런 것도 잘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건데 절대값 기호를 안으로 잘 넣어줄 수가 있다. 요것도 우리가 어차피 얘네들 다 복소수니까 이것도 잘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할 건데 증명을 안 해도 괜찮겠죠. 네, 적분한 거 잘 정리해주면 되니까 제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넘어가는 내용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거랑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복소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복소 평면상에 어디 여기서 Z1 있고 여기 Z2 있는데 Z1에서 Z2까지 얘를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싶긴 한데 뭐 이렇게 쓰지는 않죠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Z1에서 Z2로 가는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적분을 할 텐데 경로가 유일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경로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 경로에 따라 뭐 경로가 바뀌니까 우리가 적분하는 이 어디를 따라서 적분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 경로가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경로에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그래서 이 얘네들을 어떻게 잘 적분을 할 거냐,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분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2개 찍었을 때 얘네들 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잘 할 거냐, 어떤 곡선을 따라 적분을 할 거냐. 그러려면 당연히 곡선을 매개화해야겠죠, 그렇죠? 곡선을 매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결론도 이미 다 알고 있죠. 매개화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값은 똑같다. 여기서도 어떤 곡선을 따라 적분하든지 적분 값은 똑같다. 그래서 적분 값은 양 끝점에만 좀 의존을 하고 어떤 경로를 택하든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우리가 뭐 미적분학 시간에 2차원에서 많이 했었던 얘기죠.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몇 가지 뭐 굉장히 긴 것들 제가 책에 있는 거 다 쓰긴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뭐 당연한 내용들이어서 어떤 곡선이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실수부 허수부가 다 연속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점 얘를 이제 매개화를 이렇게 했으니까 A, B로 매개화를 했으니까
A 쪽이 시작하는 점이고 이제 B가 끝나는 점이죠. 그래서 ZA 얘를 이니셜 포인트 시점이라고 부르고 ZB를 끝나는 점이니까 뭐 터미널 포인트 아니면 종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시점이랑 종점이랑 똑같으면 우리가 걔를 클로즈드 커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용어로서 잘 알아야 되는 거인데 시점이랑 종점이 같으면 우리가 클로즈드 커브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닫힌 곡선. 그러니까 오픈 클로즈드 할 때 했었던 닫힌이랑 약간 느낌은 좀 다르긴 한데 시점이랑 종점이 같으면 그냥 닫힌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 어떤 곡선이 심플하다, 우리말로는 단순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단순 곡선은 얘가 서로 교차하지 않는 거, 자기 자신과 만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단순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수식으로는 ZT1이랑 ZT2가 항상 다른 거, T1이랑 T2가 다르면 얘가 만나지 않는 거, 얘를 단순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순 곡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를 하는 거. 그러니까 팔자 같은 게 단순 곡선이 안 되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곡선은 여기서 만나죠, 그렇죠? 만나니까 얘는 단순 곡선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클로즈드 커브는 그냥 시점이랑 어떻게든 막 돌아서 다시 자기 자리로 오면 됩니다. 얘는 이제 클로즈드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여기서 출발했다, 여기서 출발해서 뭐 적당히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애다 라고 하면은 얘는 클로즈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로즈드랑 심플은 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정의가 어렵진 않죠. 클로즈드는 시점이랑 종점이랑 같은 거, 심플은 이렇게 서로 자기 스스로 교차하지 않는 거, 이렇게 중간에 만나는 점이 없는 거를 심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심플 클로즈드 커브라고 부르는 거, 아니면 뭐 조단 커브라고 부르는데 뭐 조단 커브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쓸 말이 이 심플 클로즈드 커브입니다. 얘는 클로즈드 커브기는 한데 양 끝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심플 클로즈드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을 한 바퀴 도는데 자기 자리로 다시 왔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시점이랑 종점이랑 똑같으니까 이거를 심플이라고 안 부르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심플 클로즈드 커브라고 부릅니다. 원 같은 거 마음속으로 원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이제 적당히 찌그러뜨리고 적당히 늘려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면은 뭐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이렇게 오목한 부분도 있고 볼록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되는데 얘를 이제 적당히 잘 이렇게 펴주면은 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 하면은 이제 원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IT로 매개화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코사인 t, 사인 t인데 이거를 복소 평면에 나타내면 이 IT가 되겠죠. 얘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게 2파이를 빼도 괜찮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2파이 넣어도 1 되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 이제 시점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양 끝점에서 만나는 거는 허용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의 EIT를 0부터 2파이까지 매개화를 했다. 그러면 얘는 원을 두 바퀴 돈 거죠, 그렇죠? 속도가 2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또 돈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두 바퀴 돈 거죠, 그렇죠? 얘는 두 바퀴 돈 거니까 얘는 심플은 아닙니다.
왜냐면 계속 교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똑같이 원이긴 한데 얘를 한 바퀴 돈 거는 심플이 되는데 두 바퀴 이상 돈 거는 심플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만나보면서 앞으로 만날 내용 중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심플 클로스 커브라는 거를 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단순 패곡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 패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단순 패곡선. 굉장히 많이 만나볼 애여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고 뭐 뒤에 있는 나온 내용도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매개화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유일하지 않고 커브는 뭐 연속 함수다. 이런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여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건데 뭐 당연히 증명하진 않을 겁니다. 증명하지도 않을 거고 이제 이거를 굳이 정리로 불러야 되나라고 싶을 만큼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받아들이기도 쉽습니다. 당연히 증명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하진 않을 거지만 조단 커브 시오렘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C라는 심플 클로스드 커브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대충 원 같은 거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 그러면은 얘로 우리가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그래서 하나는 얘네 둘은 서로 교집합이 없고 그러니까 디스조인트한 도메인으로 잘리고 그러니까 디스조인트한 도메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 오픈 커넥티드죠. 바깥에 있는 것도 오픈 커넥티드고 안에 있는 것도 오픈 커넥티드인데 하나는 언바운디드고 다른 하나는 바운디드다. 그리고 얘네들의 바운더리는 이 곡선 C가 된다. 얘도 바운더리가 C가 된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굉장히 당연하죠. 어떤 내가 닫힌 곡선 하나 만들었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 경계가 생길 거고 그럼 밖에 있는 거는 당연히 언바운디드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2차원 평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바운디드가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바운더리 경계는 C가 될 거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 증명하는 데에는 꽤 많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뭐 증명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고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도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적분할 때 어떤 경계의 향 같은 게 되게 중요했었죠.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래서 안과 밖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영역의 경계를 정하고 싶은데 경계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 내가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시계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조금 이제 이거랑 안 맞는 경우가 생겨서 내가 얘를 걸어갈 때 왼쪽에 내부가 있게끔 그게 반시계 방향인데 만약에 이런 게 아마 이것도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하셨을 텐데 구멍이 뚫린 거 이런 도넛 모양에서 바깥에 있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잘 매개화를 해주면 되는데 요 안쪽 얘는 반대 방향으로 매개화를 해줬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쪽을 따라 걸었을 때 요 내부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줘야 되고 이때도 그림이 똑같이 그렸네. 이때도 이쪽에 왼손이 여기에 있게 여기에서도 왼손이 이쪽에 있게 그래서 이렇게 향을 매개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 아래에 있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이것도 이따가 뭐 만나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이런 심플 클로즈드 커브 기준으로 안과 밖이 나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조던 커브 시오렘이 없으면 안과 밖이 진짜 있나 뭐 이런 게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던 커브 시오렘을 책에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게 있습니다.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게 아마 위상 수학 시간에 뭐 배우셨을 수도 있고, 위상 수학 시간에 뭐 커넥티드 인거 아니면 뭐 패스 커넥티드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정의를 한번 보면 이 D라는 영역 안에 있는 각각의 심플 클로즈드 커브는 항상 D의 내부점만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심플리 커넥티드는 우리말로 단순 연결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곡선은 단순 연결 영역. 얘는 동치인 거는 구멍이 없는 영역입니다. 구멍이 없는 영역. 왜냐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를 살펴보면 구멍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구멍이 있으면 이런 영역, 그냥 구멍이 없는 영역을 생각해주면 여기에서 내가 이 D라는 영역에 다 색칠된 겁니다. 포함돼요. 영역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내가 임의의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잡았을 때 이거의 내부가 D의 점만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의 D 안에 있는 임의의 어떤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을 했을 때 이 C로 만들어진 C라고 부르면 C를 생각을 했을 때 C로 만들어지는 영역의 내부, 그래서 그냥 편하게 C의 내부라고, 그러니까 C로 아까 조단 커브 시어렘에 따르면 C 어떤 이런 심플 클로즈 커브 생각하면은 이렇게 내부가 만들어진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단 커브 시어렘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C라는 영역의 내부를 생각하면 얘는 D에 있는 D의 내부점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D의 내부가 아닌 점들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심플리 커넥티드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럼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임의의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했을 때 D 바깥에 점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D 바깥에 점이 오려면 그냥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은 여기는 다 내부로만 차 있으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D 내부점을 포함하게 해주려면 구멍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멍을 냈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런 구멍을 만들어주면 내가 여기에서는 임의의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했을 때 D 바깥에 있는 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얘가 D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잡으면 아까랑 똑같이 D의 내부에 있는 점만 들어오기는 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심플 클로즈 커브를 이렇게 잡으면 이 구멍을 포함하게 잡으면 D 바깥에 있는 점도 들어와요. D 바깥에 있는 걸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면 파란색, D 바깥은 파란색인데 내가 이런 커브를 생각을 하니까 이런 커브를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하니까 D 바깥에 있는 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거는
구멍이 안 뚫린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구멍이 안 뚫린 영역.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거는 구멍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심플리 커넥티드다. 심플리 커넥티드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원판. 이런 거. 마음속으로 원판을 생각해 주면 되고, 심플 클로즈드 커브는 얘는 이제 곡선이죠, 그렇죠? 얘는 원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도 다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심플리 커넥티드가 꼭 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원 찌그러뜨린 것도 잘 심플리 커넥티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은 너무 일반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은 좀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심플리 커넥티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원판 정도를 얘기를 하는구나. 심플 클로즈드 커브는 단순 패곡선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교차하지 않고 시점이랑 종점이랑 같은 거. 얘도 원을 잘 찌그러뜨리면은 걔도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원 같은 거를 생각을 하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 뭔지,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뭔지 약간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죠. 그렇죠? 구멍이 안 뚫린 영역을 심플 커넥티드라고 부르고 심플 클로즈드 커브는 스스로 교차하지 않고 시점이랑 종점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파지티브 오리엔테이션이 뭔지, 양의 방향을 갖는 향이나 방향이라고 부르죠. 그게 뭔지 이것도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이제 구멍이 뚫린 영역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런 구멍이 뚫린 영역을 생각을 해주면 이런 구멍이 뚫린 영역을 생각을 해주면 이거의 경계가 뭔지 우선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의 경계가 뭐냐.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죠. 얘를 C1이라고 부르면 C1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구멍 뚫어준 애도 경계를 이제 C2가 되죠. 그렇죠? 경계는 그래서 C1이랑 C2를 합친 건데 근데 이제 향을 정할 때 어느 방향이 양의 방향이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경계를 따라 걸을 때 내부가 왼쪽에 있게끔, 그래서 얘는 C1에서는 반시계로 정의를 해줘야 되고 C2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C2에서 시계 방향으로 정의를 해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내부가 왼쪽에 있게끔, 경계를 따라 걸을 때 따라 걸어갈 때 내부가 왼쪽에 있게끔. 이게 양의 방향인 거죠. 양의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거, 이게 구멍이 뚫린 거 같은 경우는 이 안쪽 작은 이 경계에 대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매개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매개화란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잘 안 썼던 이유도 우리가 1차원에서 그냥 적분을 하면은 1부터 3까지 x제곱 적분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1에서 3까지 가는 느낌을 생각을 하죠.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불편하죠. 3에서 1로 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1차원에서도 사실 향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으로 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그래서 3에서 1로 가는 거는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매개화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것도 우리가 1차원에서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커브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각적으로 스무스한 이제 미분이 잘 되는, 왜냐면 우리가 뾰족한 점들이 있으면은 이제 미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고자 어떤 이제 커브가 피스와이즈 스무스하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끊었을 때 각각의 조각에 대해서 잘 미분이 되고 연속인 애들, 이런 거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쪼개진 것도 허용을 하겠다. 그냥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런 커브인데, 이런 커브가 제일 좋은데 혹시 이렇게 조각적으로 잘려 있어도 각각의 조각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네, 그래서 복소 함수를 그냥 1차원에서 적분할 때는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적분을 하자. 이것도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이상한 내용 아니죠.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하는 거는 우리가 복소수 다룰 때에는 이제 늘 하던 얘기니까 괜찮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히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복소 함수를 fz라는 복소 함수를 커브 위에서 적분을 해보자.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럼 우선은 곡선을 매개화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곡선을 C라는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ZT로 잘 매개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개화를 해놨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곡선 요 C를 따라서 함수 F를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조금 낯설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곡선 C를 ZT로 매개화를 했으니까 약간 이게 Z는 ZT라고 쓰고, 이제 이런 거 선적분 할 때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양변 D 붙이면 DZ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C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DZ는 Z 프라임 DT니까, T는 A에서 B까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제 매개화를 한 거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치환적분처럼 생각을 해주면, 곡선 C를 ZT로 매개화를 했으니까 이제 치환적분했으니까 이제 적분도 다 T에 관한 걸로 바꿔줘야 되니까 T는 A에서 B까지 움직이고 F에 Z가 ZT가 됐으니까 DZ는 여기 치환적분할 때 이제 이런 거 항상 붙죠.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굉장히 처음 보는 거 같긴 하지만 그렇게 처음 보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선적분할 때 우리가 늘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선적분할 때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복소의 느낌이 전혀 안 나죠. 복소의 느낌을 조금 강조를 하려면은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F를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U 플러스 IV로 쪼개고, Z를 아까 XY로, 실수부는 X, 허수부는 Y로 했으니까 DZ는 DX 플러스 IDY로 놓으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전개한 겁니다. U 플러스 IV에 DX 플러스 IDY, 그래서 U DX 마이너스 VDY 더하기 I에
udy 더하기 vdx. 이제 여기서 이거는 뭐 디퍼런셜 폼 뭐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하려는 거는 이제 절대 아니고,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적분 치환 적분 할 때 우리가 많이 했었던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뭐 전미분, 뭐 토탈 디퍼런셜이나 아니면은 뭐 미분기하에 등장한 디퍼런셜 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늘 하던 그 치환 적분에 등장하는 이제 그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관습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복소 적분을 뭐 사실 정리 티오렘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정의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이 C를 따라서 F를 적분해라 라고 하는 거, 요거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아무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계산을 해주려면 어찌됐든 매개화를 해주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심볼릭하게는 뭐 이런 것들을 썼다. 그래서 복소 적분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마 책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뭐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냥 어떤 커브 주어져 있을 때 진짜로 적분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제에 있는 거 살펴보시면은 계산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도 뭐 적당한 함수 z제곱이 z 크기 제곱으로 바뀐 것 뿐이지 잘 계산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복소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으니까 여러 가지 적분의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뭐 얘가 조각적으로 잘 끊어진 경우에는 잘 끊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되게 당연한 뻔한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의 길이 계산하는 거, 곡선의 길이 계산하는 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에도 나오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미적분학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테니까 그때에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네, 아마 뭐 fx 들어간 걸로, 그래서 그때는 뭐 x, fx로 뭐 이렇게 계산을 많이 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매개화해서 하는 것도 고등학교 때 아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아도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곡선의 길이도 우리가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리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곡선의 길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그러죠. 이동 거리가. 그래서 이 z''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z''의 크기가 속력이니까, 속력을 적당히 잘 적분해 주면은 거리가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 기억을 해줘도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쓰는 기호는 이제 요 기호를 이제 종종 씁니다. dz의 크기. 이것도 뭐 굉장히 그냥 이렇게 기호로 쓰면은 잘 써지니까 이렇게 쓰는데, 뭐 이거를 막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고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잘 갖다 쓰려고, 아까 우리가 dz는 z 프라임 dt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dz의 이거 뭐 크기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얘는 z 프라임을 적분해 주자. 여기 또 dt에는 또 이게 그 크기 기호, 이 절대값 기호 안 썼죠. 그래서 그냥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기호로 쓰면은 뭐 상황이 뭐 되게 복잡한 말들 안 써도 되고 그냥 뭐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기호는 아니지만 fz를 이렇게 적분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는 아니어서 뭐 더 자세히 설명을 뭐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연습 문제나 뭐 예제에는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훈련하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 복소 적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계산을 좀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제가 뭐 계산은 뭐 더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뭐 이 적분 계산은 그래도 조금
많이 쓰이니까 뭐 ML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이런 거창한 이름까지 붙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F가 적당히 이 칸투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칸투어라는 거는 피스와이즈 스무스 커브를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곡선을 뜻합니다. 우리가 뭐 미분 적분 잘 되는 그냥 되게 좋은 커브들을 그냥 칸투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또 곡선의 길이가 L인 그런 좋은 곡선을 따라서 F라는 연속함수를 적분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F가 이렇게 바운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뭐 항상 이런 게 성립을 한다 라는 건데 뭐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줄 건데 이 절대값 기호를 다 안쪽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사실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절대값 기호 이렇게 들어가서 DZ 쪽에도 꼭 절대값 기호 씌워줘야 되냐? 그냥 이런 게 돼야 하지 않냐? 라고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변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변에도 여기 DZ 쪽에도 얘를 해줘야 되는 이유 완전 정당 뭐 맞는 이유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복소수에다가 이 절대값 기호 씌웠으니까 얘 다 실수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다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DZ를 해주면 FZ를 Z 프라임 그냥 얘가 되니까 얘는 복소수죠, 그렇죠? 얘는 일반적으로 복소수니까 그냥 DZ를 해주면은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예, DZ까지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이런 거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은 C를 적당히 매개화를 해줍니다. ZT라고 매개화를 해주고 적당히 A부터 B까지 매개화를 해주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는 괜찮아집니다. A부터 B까지 F에 ZT에 Z 프라임 DT 아예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이제는 그냥 1차원에서 하는 우리 적분이 되니까 절대값 기호 씌워주면 이제 절대값 기호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일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냥 절대값 다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그냥 절대값 기호 안으로 두 개 쪼개고 근데 아까 F가 다 라지 M으로 이 C 위에서 라지 M으로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라지 M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적분이 뭐냐면 얘가 곡선의 길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끼워 맞추려고 여기 DZ에도 절대값 기호, 이게 크기 기호 같은 거 쓰긴 했는데 그냥 요 아래쪽에 있는 나는 도저히 DZ 쪽에도 절대값 씌우는 게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좀 잘 안 맞는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매개화 시켜놓고 ZT로 매개화 시켜놓고 그냥 DT, T에 관한 적분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러프한 되게 넉넉한 부등식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자주 만나볼 거여서 제가 좀 증명도 해봤고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었던 뭐 EIT나 이게 EIT 얘네 둘 다 똑같이 원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하나는 두 바퀴 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퀴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끔 이제 둘레 물어볼 때, 곡선의 길이 물어볼 때, 둘 다 똑같이 원을 나타내긴 하지만 얘는 두 바퀴 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바퀴 돈 거니까 곡선이 길이 따지면 얘는 4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이런 게 좀 뭐 물어볼 때도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곡선의 길이 따질 때는 곡선의 이미지만 보면 안 되고 이미지가 똑같더라도 얘 몇 바퀴 돈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되고 치환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조금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 반대 방향, 향을 반대 방향으로 적분하면 적분값의 부호가 바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반대 방향으로 매개화를 한 거는 적분값이 반대가 된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렇게 뭐 이상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적분한 거는 적분값의 부호가 바뀐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곡선 따라 뭐 이런 곡선이 있으면 적당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이런 곡선 C를 생각하면 여기서 적분한 거랑 얘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매개화한 거랑 부호가 반대다. 그 얘기는 한번 갔다 오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온 거를 생각하면 적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기호로는 이제 C로 갔다가 합집합 마이너스 C를 해주면 걔는 적분해주면 0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한 게 이제 코시 티오렘인데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죠, 그렇죠? 그냥 시점 종점 있는데 시점에서 종점 한번 갔다가 다시 그 곡선 따라 다시 돌아오면 0이 된다. 왜냐면 부호가 반대였으니까. 얘가 C를 따라간 거 마이너스 C를 따라간 건데 얘가 마이너스 C를 따라간 거 반대 방향은 부호 바꾼 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또 몇 개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용만 하고 계산은 좀 넘어가면은 이제 진짜로 뭐 선적분 7.3절에 나와 있는 이 선적분 여기 티오렘 7.30은 그냥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학 기본 정리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스몰 f에 대해서 어떤 라지 f를 찾아줄 수가 있으면 근데 어떤 라지 f냐면 그 라지 f를 미분해서 이 스몰 f가 되는 이 라지 f를 찾아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적분값을 잘 계산해 줄 수가 있다. 그게 진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적분 계산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린 티오렘이랑 뒤에 나와 있는 코시 윅 티오렘 이런 게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코시 정리만 제가 얘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시 티오렘이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 코시 정리가 뭔지 아마 티오렘 제일 뒤쪽에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중간 단계로서 필요한 애들이고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코시 티오렘은 티오렘 번호가 티오렘 7.49에서 좀 일반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코시 티오렘이 뭔지 우리가 어떤 심플 클로즈드
영역을 생각을 할 건데 simply connected인 거, 어떤 D라는 게 simply connected이고, 그랬을 때 C라는 애는 이 simply D 안에 있는 의미의 어떤 simple closed curve. 그리고 함수 F는 어널리틱인 거, D 영역 전체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F를 이 곡선 C를 따라서 적분하면 0이 된다. 코시 윗변으로 심플 클로스드 커브인데 이거를 칸투어라고 부릅니다. 적당히 이제 피스와이즈 스무스인 거 하면은 곡선 C를 따라서 F를 적분해주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멍이 없는 영역을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구멍이 없는 영역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임의의 심플 클로스드 커브를 가지고 옵니다. 임의의 아무거나 서로 교체하지 않고 시점 종점 같은 거, 임의의 심플 클로스드 커브를 생각하면 그거 따라서 어떤 어널리틱 펑션을 적분해 주면은 0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코시라는 이름도 붙었겠죠. 코시가 했으니까. 되게 중요한 정리입니다. 얘가 시사하는 바가, 이거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하나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아까 했었던 얘기가 어떤 이런 커브가 있을 때 얘를 한번 갔다가 이제 그 경로 따라 다시 돌아오는 게 0이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와도 이렇게 그냥 시점이랑 종점만 똑같으면,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게 돌아와도 얘도 0이 됩니다. 시점이랑 종점이 이제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바퀴 다 돈 거, 그냥 이런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한 바퀴 돈 거는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선적분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점과 종점만 알면 됩니다. 선적분에서는 시점이랑 종점만 알면 되는데, 클로즈드 커브는, 심플 클로즈드 커브는 시점이랑 종점이랑 똑같으니까 사실상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계산도 좀 해보고, 이제 8장, 9장부터는 애초에 8장 제목이 이 코시 시오렘의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죠. 이거 그냥 단순 패곡선 따라 어널리틱 펑션 적분하면 0이 된다. 별거 없는 내용 같지만 이거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코시 시오렘의 응용이니까, 코시 시오렘 자체는 그냥 이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시 시오렘 그 자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제 이거의 응용으로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널리틱 펑션은 한 번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코시 시오렘으로부터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미분에 대한 얘기였고 얘는 적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게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사전 녹화 올리는 영상에서 좀 더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7점, 이제 뒤에 7장의 뒷부분 얘기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중간고사 보고 제가 8-2주차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은 그냥 중간고사 문제 푼 거를 영상으로 올리고 9주차부터 이제 다시 이제 7장 제가 목요일에 올리는 거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7장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기말에도 들어가는 내용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잘 이해 안 하셔도 괜찮지만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다시 또 요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